평택의 한 번화가 골목입니다. 조용하던 거리에 갑작스런 폭발음이 나더니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건물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건물은 거센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는데요.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된 이 거리. 그날 이 거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 정말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정말 큰 사고였죠. 지난해 연말 12월 지난해 12월 29일 날 있었던 폭발 사고인데 마침 같은 날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던 탓에 이렇게 큰 대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던 상황인데 피해액만 무려 8억 9천만 원. 야, 이거 어땠습니까? 이게? 자, 말씀대로 지난해 12월 29일 낮 1시 48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해서 펑 소리가 나면서 지금 무너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이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해서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하고 장비 20대, 또 소방관 54명도 가서 큰 불길은 30분 만에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큰 뻥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전쟁 난 줄 알았다고 해요. 인근의 상인들은. 3명이 다쳤어요. 2명은 화상을 입었고요. 1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3층에 불이 났기 때문에 3층에는 지금 유리창 이런 게 남아있지 않고 있고요. 다른 거는 건물 잔해가 떨어져가지고 이웃 상가에도 산산조각 난 유리들이 날라왔고 유리문이 깨진 가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었어? 다들 그러시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객기 참사가 벌어졌던 당일날 벌어졌던 사고여서 야,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500m 밖에서도 이 폭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는데 이 사고 초기에는 담뱃불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층에 PC방이 있었는데요. 이 3층 PC방에 있던 사람이 창문을 열었어요. 가스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에 폭발이 발생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소방당국이 조사를 한 결과 정말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터를 켜서 폭발을 일으킨 이 남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PC방 사장의 지인인데요. 당시 PC방을 오가면서 일주일 정도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PC방 사장의 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식 썩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 향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라이터를 켰는데 그때 폭발이 벌어지고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당시 그 PC방에는 가스레인지도 없고 또 가스보일러도 없었어요. 즉 가스를 쓸 만한 어떤 설비가 아예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인이 이거는 가스에서 나는 낙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음식 썩는 냄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경찰도 그렇게 봤습니다. 고의로 불낸 것도 아니고 폭발낸 것도 아니고 당시에 단순히 냄새가 났다는 것만으로 가스 누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즉 과실도 없다라고 보아서 결국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아니 그 가스 설비가 없었다는데 그럼 도대체 이 문제 가스는 어디서 누출이 됐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인의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도시가스가 배관이 연결돼 있으면은 그 터진 데 있잖아요. 폭발한데 거기가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파이프가 그냥 뚝 끊겨 있어요. 그래서 아래서 밸브를 열면은 그래서 그냥 가스가 쑤 나오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도시가스에서도 검침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확인을 안 했고 그리고 3층 세입자는 자기는 이렇게 된지도 몰랐다. 터지고 나서 알았다. 자기는 세입자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건물주는 그냥 자기는 건물을 임대한 거밖에 없는데 이게 왜 내 책임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배관에 마감이 안 돼 있었다고요? 네, 국가수 감정서 결과를 보면요.
3층으로 연결된 가스 배관 끝단이 마금 처리가 되지 않고 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마감 캡이라고 하는 금속재 마개를 고정시켜서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또 건물 바깥에 있는 가스 배관에도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어요. 밸브 키퍼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도 가스를 잠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 결과 이 밸브 키퍼도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3층으로 이제 올라가고 3층에서 마감 처리 없는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가 또 실내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고 이후에 피해 상인들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인들은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고로 인해서 영업 손실은 크고 정신적인 충격도 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으셨다시피 도시가스 측은 법대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건물주는 나는 임대만 줬지 내가 무슨 검사하는 사람이냐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층의 세입자는 또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도리어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층에 이 세입자가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PC방에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 3층 세입자가 영업을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이 3층 세입자가 탈북민 출신이라서 그 남한의 말을 좀 서툴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영업을 못한 날이 많다라는 표현을 영업을 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이 탈북민 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뭐 말이 서툴다 보니까 아, 영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 영업 안 하셨어요? 그럼 보험금 못 줘. 야,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일단 이 도시가스 회사 그쪽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가스배관 관리 책임은 도시가스 회사에 있으니까 저희가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와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건물이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요, 중간에. 그러면서 누군가 배관 끝부분을 마감 캡과 함께 잘라낸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배관이 절단됐는데 내부 나사산이 관찰되지 않았고 절단부에 탄화 흔적이 보인다라면서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배관에는 사용자 배관 그리고 시설자 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관리 책임을 지는 사용자 배관이라고 해요. 이 배관의 경우에는 6년 전에 마감 캡 시공을 분명히 했다. 시공 자체를 안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6년 전에 마감 캡 시공을 분명히 했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 일단 보험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을 안 했으니까 배상보험 할 수 없다 이 부분 보험회사에 이제 변명일 가능성이 높고요. 좀 더 확인하고 화재보험이 또 가입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등의 좀 보험을 일단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더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 측도 아니라 그러고 또 딴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원인이 될지는 아직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측하고 이 소유자, 임대를 하고 있는 소유자가 공작물 책임 같은 걸 져야 돼요. 뭐 그건 무과실 책임이 또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세입자라든지 피해 입은 사람들은 이 도시가스 측하고 임대자, 그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피해 배상을 좀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